하나, 종전주택, 그러니까 사업지에서 1+1으로 입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사업 시행인가일 때 이미 1+1 입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주택이 2주택이 되시고, 또 2주택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키움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더위와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영상을 전해드릴까 늘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재개발과 관련된 정보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 한번 가보시죠. 오늘은 광명 뉴타운에서 부동산 키우미와 재개발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들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면서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래도 문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한 번쯤 이 영상을 남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서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리는 대체주택이란 어떤 거냐면요. 종전에 주택을 한 채 갖고 계신데 그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나중에 이주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이사를 나가서 갈 곳이 있어야겠죠. 물론 전세를 가시거나 월세를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또 부담스러워서 주택을 하나 더 사셔서 그쪽에 이주를 하셨다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그 아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주택을 먼저 사서 거주를 하는 게, 그게 바로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의 내용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3항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4항은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인데 3년이 지난 입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영상은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가 대체주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대체주택 비과세의 법조문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의 5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이것이 바로 대체주택이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제154조 제1항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이란 바로 2년 거주 2년 보유,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거기에 받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의 5항 1호에는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종전주택,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아파트가 이제 지어질 그 헌집의 사업시행 단계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의 5항 2호는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종전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안에 있었던 헌집이 새 아파트 신축 주택이 되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의 5항 제3호에는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아까 말씀드렸죠? 신축주택, 그것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법조문을 토대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종전주택에 대한 요건은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1주택자이시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이신 분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토지나 상가로 조합원이신 분들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셨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종전의 주택은 입주권이 되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셨어야 되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꿀팁 하나. 종전주택은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2007년 5월 17일 예규를 통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팁이라는 거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다음번에 대체주택 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종전주택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다른 대체주택을 사실 때 그 대체주택의 요건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요. 굳이 1년 이상을 쭉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거주는 안 해도 되지만 1년 이상은 꼭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실거주, 실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 2년 안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셔서 1년 이상 거기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얘기는 아까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1년 이상 거주가 연속적이지 않았었지만 새 아파트가 입주가 된 후 들어가서 사셔서는 1년 이상 쭉 계속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종결이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대체주택이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상속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안에 종전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2주택이 되시지만 상속주택과 임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걸로 치고 대체주택을 구입하셔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사업시행 인가 후 취득하신다면 분양권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 분양권 취득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여야 된다는 사실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 2주택도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신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시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죠? 상가랑 토지에 가지고 계시다가 조합원이 되신 분들은 대체주택 비과세가 안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종전주택 그러니까 사업지에서 1+1으로 입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사업시행인가일 때 이미 1+1 입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주택이 2주택이 되시고 또 2주택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광명뉴타운의 사업 시행 인가일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 24일이 사업 시행 인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2016년 10월 28일, 그리고 4구역은 2018년 6월 22일이 사업 시행 인가일이었고요. 그리고 5구역은 2017년 11월 30일, 그리고 10구역은 2017년 9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9구역, 11구역, 12구역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전매가 제한되는 구역 같은 경우에 9구역은 사업시행 인가일이 2019년 11월 7일, 그리고 11구역은 2019년 8월 29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27일이 사업시행 인가일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미 아파트가 지어졌거나 아니면 짓고 있는 14구역, 15구역, 16구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입주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2년 안에 대체주택을 파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업시행인가일을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면 14구역은 2016년 8월 25일 날 났습니다. 그리고 15구역은 2016년 7월 31일 날 났고요. 마지막으로 광명뉴타운 11개 구역 중에 제일 먼저 입주가 된 16구역, 현재 광명 아크포레 자이위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계신 16구역은 2015년 8월 18일 날 사업 시행 인가가 났죠. 짧은 시간 여러분들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열심히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전문가, 세무사님을 통해서 늘 세금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다음번에는 또 다른 아주 멋진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고요. 부동산 키움이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키움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달려오겠습니다.